아이 낳게 할 묘법이라 이것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장난 아니죠. 세계 최저입니다. 예, 작년이 합계 출산율이 0.78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정부는요, 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수백조씩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말입니다. 아이 안 낳자예요. 아이 안 낳자. 저는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해결책이 있거든요.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독신 가구가 내는 조세 부담하고요. 이자녀 헛벌이 가구가 내는 조세 부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독신 가구는 24.2%를 내고요. 이자녀 자녀가 둘일 때 헛벌이 할 수 있는 가구는 20.4%예요. 그럼 차이가 세금 내는 차이가 마이너스 3.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한 자녀가 있을 때, 두 자녀가 있을 때, 세 자녀가 있을 때, 네 자녀가 있을 때 바로 이 조세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 조세를 부담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진짜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에요. 저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가 셋이니까 세금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회사 다닐 때 제가 느끼지 못한 것 요즘 자영업자 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조세 부담은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년이 12달입니다. 12달 중에 최소 2달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좀 많게 최대 하면요. 3달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려고 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2달 중에 3개월 3개월이면 여러분 25%에 해당합니다. 25%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혹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아이를 늘리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에 세금의 혜택을 준다면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내본 사람은 다 합니다. 피눈물 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8%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해라. 이야기를 아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가 확 줄어드는 것을 겁나서 못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조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아직도 세계 최저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세금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무식한 정도인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2자녀 가구가 있을 경우에 독신 가구하고 차이가 21.7%가 차이가 납니다. 21.7%. 세금을 21.7%만큼 덜 내는 거예요. 독신 가구보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3.8% 덜 내지만 룩셈부르크도 20.3%가 차이가 나고요. 체코는 17.1%, 오스트리아는 16.6%가 차이가 납니다. 벨기에도요 15.2%가 차이가 나고요. 독일은 15%가 차이가 납니다. 슬로바키아는 14.6%가 차이가 나고요. OECD 평균만 하더라도 8.9%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3.8%입니다. 노르웨이가 3.4%, 그리스가 3.4%예요.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세계 최저의 지금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금 혜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세금을 내보면 압니다. 이게 자녀가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셋 있을 때, 넷 있을 때 세금을 확실하게 차별화만 시켜준다면 아이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원금도 많잖아요. 이게 못하는 게 포퓰리즘 때문에 못하거든요.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게 독신 가구들이 많다.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못하는데 이거 빨리 타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예요. 예. 아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있으면 뭘 합니까? 돈 뿌려봤자 아무 효과 없고요. 그 돈을 전용해서 쓰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아이 낳을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게 돈으로 주는 거, 실제로 주는 것보다가 세금 혜택으로 확실하게 주면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3.8%만 차이 나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말입니다. 20%씩 차이 나게 하면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프랑스도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우리도 바로 이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75년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4.53%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80년에 2.82%로 줄어들더니요. 지금은 0.78%까지 내려갔어요. 올해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상황이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돈에 대한 혜택 일시적으로 주는 거 말고요. 세금을 깎아줘서 계속해서 깎아주는 이런 것이 결국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이 정관진 TV에 이 영상 클립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좀 다른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포퓰리즘에 얽매여서 정책을 펴지 말고 소신껏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책을 펴면 국민들도요 호응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